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공채가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소서 항목도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또 영상 촬영 준비 어떻게 좀 훈련해서 합격을 해야 할지, 사실 대한항공 영상 합격의 어떤 퍼센티지로 본다면 약 10% 정도밖에 안 되고, 서류는 거의 다 붙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상 면접까지가 이제 준비생들에게는 어떤 서류 전형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남은 시간 동안 지금 추석도 끼어 있고 좀 상당히 여유가 많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했을 때 영상에서 이 짧은 시간 좀 차별화된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자기소개서 첨삭이다, 그리고 뭐 영상 특별 클래스다, 이렇게 좀 우후죽순 단기성 단발성 수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굳이 돈 낭비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실천을 하신다면 분명히 엄청난 변화와 함께 짧은 시간 그 영상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 효율적인 훈련법이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일단 제가 얼마나 지금까지 합격시켰는지 그 이력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렇게 공유해드리면, 제가 2022년 코로나가 끝난 후 첫 진행되었던 채용이죠. 플라이 강원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89명, 오늘 날짜로만 189명을 합격시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객실 승무원만 264명, 그리고 열차 승무원까지 하면 이제 215명 추가되면서 승무원 쪽에서만 제가 500여 명 가까이 합격을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토대로 좀 좋은 인사이트들, 그리고 수업을 꼭 듣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좀 셀프 자가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낱낱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요, 인터뷰박스 부산 서면점이고요. 전국에 인터뷰박스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부산 서면점만 테디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촬영하는 공간, 화상면접, AI 영상 면접, AI 역량 검사 등등 모든 화상과 관련된 면접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곳 중 한 곳이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추천 당부드립니다. 영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라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저는 바로 표정, 그리고 두 번째가 보이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촬영하는 환경이다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순서를요. 일단 답변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은 저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믿고 따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막 만들어라 라는 게 아니고요. 그걸 너무 엄청난 퀄리티의 답변으로 막 돈을 주고 첨삭하고 막 엄청난 전문적인 글, 말, 그런 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답변이 자기소개니까 여기에서 나를 어필하는 포인트 정도만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될 것 같고요. 또 대한항공 PT 제출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줄 요약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키포인트들만 들어가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답변 내용보다 그 키포인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는 건, 이 영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일회성, 단발성, 물론 피드백을 받는 거 좋지만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저는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구해서 조금 대중화된 시선으로 괜찮은 어떤 나의 보이스와 이미지 표정을 잡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 답변을 다 미리, 이전 채용 보면은 떠 있는 소재가 있잖아요. 일단 바뀔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달라질 것 같진 않고 일단 답변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숙지하시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잘 작성한 답변은 기승전결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벽하게 암기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 어떠한 외부 환경의 방해 요소에도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암기, 즉 마음속의 암기를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답변으로 영상 촬영을 연습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최소 각 답변당 100번씩 이상은 좀 촬영 연습을 해보셔야, 자, 촬영할 때는 이미 암기가 마음으로 된 상태이고, 여기서 촬영은 이제부터 내가 어떤 표정, 언제 눈을 더 뜨고 언제 입꼬리를 올리면서 웃어주고 언제 쉬어주고 하는 것이
이 영상 속에서 가장 자연스러운지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지 100번 촬영했다고 100번째, 101번째 더 좋은 영상 촬영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대본을 두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언제 쉬고 언젠 달려가고 언제 환하게 웃고 하는 포인트들이 이제 그 글 속에 좀 연출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그게 될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번 촬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규정을 잡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 하나하나의 영상의 퀄리티가 높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답변을 이제 풀로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소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선택 풀. 자, 이렇게 세 개를 답변을 하다 보면 이제는 조금 더 하나씩 연습했을 때보단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 번 연달아 촬영하는 것도 100번은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제 각자 답변할 때는 이미 연습이 되었으니까 잘 될 거고요. 이제 연결 구간에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내 표정과 퍼즈,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이런 자연스러움을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그 답변의 인토네이션, 이런 분위기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체킹을 해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정말 영상 PT를 이제 응시해야 되는 기간에 왔을 때 절대 조급하지 않고 컨닝을 하는 바보 같은 짓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정말 수많은 영상 중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외모가 눈에 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이 답변을 하는 애티튜드 느낌만으로도 눈에 띌 수가 있거든요. 호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세 단계에 걸쳐서 연습을 좀 철저히 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3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영상을 촬영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영상빨을 잘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에서 이제 표정과 보이스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인데, 세 번째는 이 이미지를 돋보이게 해주는 부분이죠. 촬영 환경. 그래서 이 촬영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답변 영상을 100번 연습할 때 장소를 A에도 해보고 B에서도 해보고 C에서도 해보고, 조명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복장은 이것도 저것도,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도 이것도 그렇게 해서 최종 5가지의 좀 좋은 영상 결과물을 주변 지인들에게 투표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그 장소에서 그 어피와 그 표정과 그 느낌과 그 텐션으로 좀 영상을 당일날, 평가 당일날 촬영을 하신다면 가장 합격률이 높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일단 조명이 중요하겠죠. 조명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백열등이 떨어지고 앞에서도 지금 보조 조명을 2개를 켜고 있습니다. 여긴 인터뷰 박스이기 때문에 이 조명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좀 화사하게 보일 수 있는, 아무래도 이제 웜톤보다는 쿨톤이 영상에서는 훨씬 더 예뻐 보일 수밖에 없고, 대한항공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피부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화사한 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조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장소 선정할 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방음이 잘 되어야 돼요. 지금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 휴대폰 혹은 웹캠에는 증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향이. 그런데 방음이 되지 않으면 울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음벽이 처리가 지금 보시면 다 되어 있거든요. 인터뷰 박스에는 방음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정확하게 이 카메라 안으로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퀄리티 높은 음성 녹음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층고가 너무 높은 곳은 피하시고요. 좀 이런 했을 때 울림이 가장 적고 퍼짐이 적은 그런 곳으로 좀 장소를 선정하시길 바라고요. 자, 배경은요, 여러분들 어쨌든 피부톤이랑 이 입는 옷 색깔이랑 확실히 대비가 되는 곳으로 가셔야 화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제가 보았을 때는 회색, 찐 회색, 남색, 파란색, 이런 공간을 배경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흰 블라우스를 입고 화사하게 화장했을 때 가장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해서 배경도 고려해서 영상 촬영 장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캠인데요. 지금은 제가 아이폰 14, 15 카메라 기기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PT 응시할 때는 웹캠을 쓸 거예요. 인터뷰 박스에서 쓰는 웹캠은 이거인데요. 이것보다 더 좋은 웹캠들도 많은데 이제 굳이 너무 큰 비용을 들이기는 추천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쓰는 웹캠은 이 웹캠인데, 이 웹캠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웹캠의 화질에 따라서 피부톤 표현되는 방식이 아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노트북의 웹캠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옛날 사람 같아요. 지금 2024년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테스트를 좀 여러 개 해보시고 결과물을 얻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카메라를 항상 좀 달고 사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영상 촬영을 지금부터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지금 자기소개서 쓰는데 하루 이틀 3일 쓰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가장 중요한 표정과 보이스. 표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밝고 좀 생글생글 처음부터 끝까지 웃는 이 표정이 가장 좋고요. 관련된 영상 테디쌤 미소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 영상뿐 아니라 제가 영상 촬영에서 관련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뒀습니다. 아래 댓글에 한꺼번에 달아둘 테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씩씩한 보이스, 너무 처지는 보이스, 너무 우울한 보이스보다는 지금처럼 제 목소리처럼 텐션감이 좀 살아있어서 자연스럽게 뭔가 고객을 응대할 것 같은 느낌. 이쪽으로 오십시오, 손님. 네, 오늘 기내식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식사, 저희 비빔밥이랑 뭐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이런 톤의 느낌으로 살려서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자,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대한항공 합격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인하공업 전문대학이라는 큰 경쟁자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뭐 너무 날고 기는 사람들, 현직, 전직 승무원들 너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빡센 채용이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에 준비한 친구들이 임원 면접에 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힘들다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인터뷰 박스 부산 서면점에서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중을 다해 기다리고 있는 대한항공 채용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그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날 김포국제공항에서 항공산업 잡페어가 열렸고, 그리고 9시 30분부터 대한항공 채용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제 인사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중에 전 직군의 채용이 진행될 거라고 하셨고, 실제 객실 승무원 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마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대한항공 채용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그리고 실제 이번 채용에서 세 자릿수 100명 이상의 채용 인원이 있을 거라는 것, 그리고 1차 면접은 이전과 동일하게 동영상 면접으로 진행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가이던스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채용, 진행될 그 과정을 미리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둔다면 실제 채용이 떴을 때 훨씬 더 부담을 덜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겁게 이 채용에 지원하고 또 실제 1차 영상 면접 합격률을 마음껏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영상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보이스와 표정입니다. 미세한 여러분들의 표정 변화, 떨림, 목소리의 변화 등 모든 것이 좀 섬세하게 직관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이 영상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두셔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최대한 호감적인 지원자로서의 모습을 영상 속에 담아내야만이 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에서 팁을 드리자면, 우선 제가 지난 채용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꼭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들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미소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아래 댓글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보면서 준비를 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채용에서 진행되었던 기출문제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하나 둘 준비를 해두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
일 중 첫 번째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상 면접을 볼 때 그 답변 컨텐츠의 내용이 사실 잘 들리지 않아요. 집중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 집중되냐면 여러분들의 표정과 이런 이미지, 보이스에 너무 초집중되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답변의 내용을 따라가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퀄리티의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치관, 트렌드 혹은 이런 방향성들, 역량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쉽고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문장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답변을 하는 여러분들의 표정과 미소, 목소리와 애티튜드, 전반적인 분위기 느낌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끊임없이 촬영하고 찍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동영상 면접에서 좀 중요한 가이던스들을 실제 이제 저희 인사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들은 내용, 그리고 모 학교에서 실제 제공되었던 가이던스에 따라서 제가 들은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 우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으니 제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주의해야 될 부분, 인지하고 있으셔야 할 부분들, 이걸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이건 실제 현장에서 저희 학생이 질문을 해서 이제 답변을 인사 담당자로부터 들은 내용인데요. 일단 면접 스크립트는 100% 암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면 사실 우리가 학생도 아니고 성인이고요.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하는 그 모습, 사실 너무 뻔한 것들이잖아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기내식 등등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100% 암기하되, 암기한 것을 암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발표하는 느낌이 아니라 암기했지만 그걸 고객에게 설명한다,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말하듯이 하는 연습을 준비해 두시길 바래요. 말하듯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너무 편하게 힘 빼고 대충대충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온 사력을 다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있다고 치고요, 그분에게 내가 전하는 이야기를 모두 상상할 수 있게끔, 떠올릴 수 있게끔 내 이야기를 정말 그 감정과 진심을 담아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100% 암기한 스크립트가 빛을 발하는 거고요. 감정에 집중하고 표정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틀림에서 오는 무표정, 불안감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100% 암기를 했으면 저는 추천드리는 건요, 자기소개, 지원 동기 플러스 하나 답변에서 연속 3개, 3분짜리 영상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에서 3개를 하루에 한 번씩 영상 촬영하는 것을 좀 트라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지금 저처럼 전 이 구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반신, 가슴, 성까지 나오고 여러분 머리 위에 헤드룸이 잠깐 비고요. 딱 이 정도 구도가 가장 여러분들의 어떤 좋은 비율,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구도라고 생각하고, 실제 영상 촬영하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실제 영상 평가를 하는 인사 채용 담당자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셨고요. 너무 가까이 찍는 거, 너무 멀리 찍는 거 모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보기에 가장 편한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 가장 잘 나오는지 영상에서, 그것도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냥 메이크업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그게 너무 밝게 했을 때는 이 이목구비가 날아가 보일 수도 있고요. 또 헤어를 어떻게 했을 때는 조금 더 차가워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따뜻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학원 곳곳에서 영상 촬영하는 곳들을 많이 트라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곳에서 촬영했을 때 소리가 마이크 없이 가장 잘 전달이 되고, 좀 피곤해도 그래도 지금도 피곤해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이 음영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촬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디에서 촬영하면 좋을지,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구도 이런 것들이 조금 신경 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영상의 핵심은요, 화사함에 있습니다. 뽀얗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화사하게, 실제 영상 같고 자연스러운데 좀 피부톤 혹은 주변 분위기가 좀 밝게 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합격자들도 그렇고요, 약간의 조명을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멋진 스튜디오에서 정말 뭐 프로페셔널하게 해라는 게 아니라요. 누가 봐도 크게 티나지 않을 것 같은 정도에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들 좀 영상 속에서 밝고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조치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보고 적용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은요. 이마를 다 가리는 스타일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요. 그래도 뭐 머리를 묶던 포니테일을 하든 조금 예쁘게 앞머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 인상을 가리는 헤어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보시면 여러분들 저에게 표정이나 이런 행동들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 눈동자, 입모양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좀 호감이 가는지 한 번 더 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주면 좋은데 이건 혼자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팀원들이나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장단점 피드백을 주고 받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 적용들, 컨펌 다시 또 받고 이런 선순환 과정들을 계속해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최고의 어떤 영상 모습을 뽑아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불성실한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되고 프로페셔널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투 자체도 급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는 속도감도 강약 조절을 하면서 빨랐다 느렸다 쉬었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건 승무원들의 실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승무원들 중에서 말을 막 급하게 빠르게 하기보다는 네 손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금방 도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 이런 걸 여러분이 연출을 해줄 수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승무원에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또 뽑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사 담당자님의 말씀으로는 실제로는 영상과 자소서 이력서를 모두 살펴보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3분을 다 볼 만큼 영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하는 표현력, 전달력, 표정, 미소 3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영상 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본이 없어도 감정 조절, 강약 조절, 속도 템포 조절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상 촬영 경험이 많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영상 촬영은요 카메라 마사지라고 해서 카메라 영상 촬영을 많이 해보면 많이 해볼수록 카메라 속에서 내 외모는 똑같은데 보이는 건 더 예쁘고 자연스럽고 훤칠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실제 내 사람을 마주한다. 이 카메라는 눈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의 눈.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쳐다보면 눈이 계속 깜빡거리게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내가 이 사람에게 합격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카메라를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집중해서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넣어주시면 정말 이 영상 속에서 스크린을 뚫고요. 진정성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3분 통째로 하는 거 중요하고 자소서, 이력서도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실제 임원분들께서 횡설수설하는 답변 너무 싫어하신대요.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접 답변을 잘한다라는 거, 정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면접 준비 열심히 해두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 대한항공 기출문제 시뮬레이션 영상도 올려두었고 영어 면접 시뮬레이션도 올려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 좀 확인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연습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전체 공개를 하지 못하고 가장 낮은 등급의 멤버십으로 이제 파트 2, 3, 4, 5까지 제가 올려뒀으니까요. 또 기출문제, 실제 기출문제니까 그런 것들 보고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영상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볼 수 있는 특강 혹은 라이브라도 조금 고민해보고 진행해 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정확한 채용 날짜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 긴장감을 갖고 매일매일 언제든 채용이 떠도 어렵지 않게 내가 촬영해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를 좀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소 같은 경우에도 뒤에 커튼이 있거나 뭐 벽지가 너무 화려하거나 가구가 있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깔끔한 배경이 가장 좋다라고 거듭 강조했고 그 배경에서 해야 본인에게 집중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한항공 채용 내년에도 계속 진행되니까요. 정말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짧은 시간 집중해서 영상 면접 합격과 함께 최종 면접까지 합격으로 이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1차 영상평가를 위한 지원자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쇼호스트 1차 영상평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테스트를 보시는 분들, 즉 내 모습을 녹화하고 촬영해서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그 숙제에 놓인 분들께는 완벽한 솔루션 영상이 될 겁니다. 사실 제가 영상 전문가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유튜브 영상 1000개 정도 촬영해 보았고요. 방송 출연도 해봤고 쇼호스트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잘하는 것 이전에 수천여 명의 학생들의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하고 개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의 어쩌면 주관적인 경험과 견해에 따라 이렇게 좀 솔루션을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 촬영할 때 흔히들 하는 그 착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착각은 최선을 다해서 촬영에 임해야 한다입니다. 영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범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우리가 평소 사람들과 대면하면서 대화할 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나요? 보통 어떤 대화의 맥락,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이루어질 결과물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는 있겠지만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무언가 잘하려고 힘을 많이 쓰진 않아요. 하지만 영상 촬영할 때는 많은 분들이 힘을 씁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버 텐션, 오버 액션, 그리고 오버된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부자연스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최선, 그리고 잘해야 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좀 오버되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요. 좀 격양된 느낌, 그리고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일상 속에서 쓰이지 않는 그런 언어적 인토네이션이 많이 나옵니다. 최상의 컨디션 상태로 촬영에 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 영상 속에서 답변을 하는 본인의 어떤 모습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 잘하려고만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만 나는 사람과 대면에서 면접관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 영상 속의 주인공은 나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영상에서 호감도를 평가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면접관 즉 시청자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 착각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다운 그런 편안한 자연스러운 모습이 영상 속에 담기지 않을 수가 있고요. 가식처럼 좀 느껴질 확률이 큽니다. 즉 사람이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발성도 중요하고 발음도 중요하고요. 전달력, 표현력, 미소 모든 게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힘을 써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서 느껴져야 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상 촬영을 마치 발표로 생각해서 풀파워를 넣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은 잘못되었고요. 이런 목소리와 느낌은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색함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다는 안녕하십니까 이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흔히 하는 두 번째 착각, 나는 예쁘지 않다, 잘생기지 않았다.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죠. 외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빼어나게 잘생기거나 빼어나게 예쁘지 않아도 영상평가에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요, 흔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들 예쁘고 화려한 분들 너무 많이 나오지만 하지만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등등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혹은 흔히 외모가 연예인스럽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죠.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렇게 절대적인 미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역할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으면 진심으로 느껴지면 되는 것이지,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그 사람을 못생겼다 평가해서 안 보거나 호감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그 캐릭터에서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배우가 보여주는 매력이 나의 어떤 외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깨트리고 그 속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한 면접관들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미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미는 표정과 말투,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친근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외적 요소는요, 표정입니다. 표정. 그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면요, 영상 속에서 굉장히 어색해 보일 확률이 큽니다. 좀 준비가 덜 된, 좀 덜 매력적인 지원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배우들을 한번 보세요. 아이돌들을 한번 보세요. 잘생기고 예쁜 거 떠나서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다채롭고 좋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 표정의 다양함, 표정의 확실함, 그리고 표정의 자연스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억지로 미소 지으려고 하고요. 이건 가식으로 밖에 느껴질 수 없는 거죠. 이 표정에 진심을 담고 사랑을 담고 존중을 담고 존경을 담아서 이 영상 촬영해 주신다면 분명히 면접관이 느끼는 바가 다를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보다 영상 속에서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자신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영상에 담아서 보여줄 수 있다면요, 저는 합격 확률 10배, 20배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요, 표정인데 이건 정말 수십 수백 번 영상 촬영과 셀프 피드백 개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즉 영상은 많이 촬영하면 많이 촬영해 볼수록, 무대를 많이 경험해 보면 많이 경험해 볼수록 더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아무리 잘나고 예쁜 사람도 그 현실 속에서 예쁜 것이지 이 영상 속에서 그 매력이나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요, 평범한 현실 외모 속에서 영상 속에서는 그 자신감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에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과한 에너지가 아니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에너지 친근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 속에서 제일 예쁘고 잘생기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많이 하는 착각, 빠르면 안 된다, 급하면 안 된다, 천천히 차분히 말해야 된다. 차분하고 천천히 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이 급하게 말하다 보면 좀 조급함이 느껴지고 또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겁니다.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대화할 때 같은 박자 템포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제가 영상 안에서만 하더라도 수없이 음을 바꾸고 쉬었다가 빨랐다 느려졌다 쉬었다 정말 다양한 그 템포를 쓰고 있거든요. 뭐 흥분하면 말을 빨리 하기도 하고요, 때론 천천히 쉬고 때론 천천히 길게 끌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답변의 표현력이 되거든요. 답변 영상 촬영할 때 천천히 말해야 된다, 빨리 말해야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템포를 절대 덮어 씌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색해요. 일정한 템포는요, 유치하고 실제 음악으로 치면 동요가 일정한 템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답변 속에 자연스러움이 서려 있어야 되죠. 한 속도의 방향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말이 평소에 좀 느린 사람은요, 빠른 템포 구간을 좀 더 많이 넣어주시고요, 말이 빠른 사람들은 좀 느리게 여유있게 가는 템포 구간을 많이 넣어주시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이건요, 꿀팁인데 영상 촬영해보고 1.05배속, 1.1배속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이렇게 좀 해보시면서 더 자연스럽고 사람이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을 선택해서 그 속도에 맞춰서, 템포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그 너무 느린 말투보다는 조금 텐션감 있는 살짝 앞서 나가는 말투가 집중은 더 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시오. 자, 네 번째 착각, 많이 웃어야 된다. 이건 사실 잘못된 착각 아니야? 이거 진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웃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많이 웃어야 하니까 특정 박자마다, 특정 구간마다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웃는 것은 좋지 않아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이 미소는 서려 있어야 됩니다. 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색하게 이렇게 입미소로 웃는데 어떻게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본인의 모습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미소는 습관이고 자연스러운 미소 속에서 그 친근감과 온화함, 따뜻한 분위기 모든 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생각하면서 웃어야 해, 웃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변을 내뱉을 정도로 이 답변이 좀 익숙하든지 좀 준비되었던지 하시고요. 진짜 웃긴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해야지 그 웃음이 답변에 나옵니다. 저야 영상 촬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제 초반 영상들만 보더라도 이제 좀 긴장된 나머지 말은 저절로 하고 있고 저는 웃긴 생각만 하면서 더 활짝활짝 많이 웃으려고 했거든요. 친근감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2018년도에 테디쌤은 그렇습니다. 좀 어색하긴 해요 그때. 제가 일단 미소에 대한 솔루션 영상은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테디쌤 미소 이렇게 검색해보면요,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 솔루션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진심이 담긴 미소는요, 상대의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 잊지 마세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착각, 카메라에 집중해야 해. 자, 카메라에 집중한다. 대화할 때는 사람에 집중하죠. 그 사람에게. 그래서 대화가 원활하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에게 말을 건네니까. 근데 카메라에 집중해서 말을 하면요, 인위적이에요. 카메라는 사물이죠.
사람이 아니고 교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하다 보면요, 눈도 많이 깜빡이고 뭔가 말하는 게 기계한테 하다 보니까 어색하고 인위적이게 됩니다. 이제 카메라처럼 기계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상상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텐션감이 있고 또 뭔가 좀 더 진심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최명 걸고 사랑에 빠져서 이 영상 촬영을 해야만이 그 환한 미소, 자연스러운 미소가 이 영상에 전반적으로 쫙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직접 촬영하다 보면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데, 그냥 사람에게 말하는 듯한 그 모습 혹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모습이 이 측면에서 촬영해서 보세요.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건데, 이게 카메라가 정면에 오는 순간부터 뭔가 인위적으로 딱딱해진다라는 거. 45도 각도에서 내가 사람한테 말하는 그 모습을 촬영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감만 잡아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요, 저는 완전 자연스러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영상은요, 카메라 마사지라고 해서 정말 많이 촬영해 봐야만 여러분들이 좋은 구도, 좋은 장소, 어떤 좋은 메이크업, 좋은 어피어리언스 이런 거 좀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최상의 영상물은요, 최고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계산되고 준비된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촬영도 많이 해봐야 되고 피드백도 많이 주고 받아봐야만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의 영상 촬영을 결과물로 낼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영상 촬영에 있어서 뭐 잘생기고 예쁘기만 하면 합격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호감도예요, 호감도. 그래서 말을 아예 못하고 인위적이고 어색한 사람보다는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친근한 사람이 합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밝아야 돼요. 밝기만 한 것보다는 친근한 따뜻한 자신감,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게 영상 촬영 합격의 핵심이고 좀 차별화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 촬영은 한 만큼 결과가 나오고요, 사람한테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라는 최면을 걸 수 있어야만이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소나 표현력은 여러분들 연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계속 습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평가를 대비해서 최상의 여러분들 그 카메라 속 모습을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그리고 또 유튜브 라이브나 또 실제 카톡방, 개인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테디쌤 영상면접 1차의 합격자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알고 있어야 다음 채용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강점으로 만들거나 혹은 덮어서 가리거나 해서 어찌되었든 합격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번에 총 48명의 학생들이 이제 2차 면접에 가기 때문에 실제 그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특징들, 스펙들 나름대로 막 엄청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바로 공통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통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합격을 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합격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고요, 짐작조차 안 됩니다. 짐작조차요. 영상을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찍은 친구가 합격하기도 했고요, 탈락하기도 했고요, 영상을 정말 아쉽게 어색하게 찍은 친구가 합격하기도 했고요, 탈락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텐션감 높게 했는데 누군가는 합격하고 누군가는 탈락하고,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영상 필터 고정을 했는데 합격한 사람도 있고 탈락한 사람도 있고, 피부가 흰 사람, 까만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정말 하나 특정지어서 뾰족하게 공통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짜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대부분 지금까지 티웨이 항공도 그렇고요, 에어프레미아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라 하긴 어렵지만 다수라는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수가 좀 결여된 것이 대한항공 1차 영상평가다라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확신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이미지 너무 좋고요, 너무 면접 잘하고 보이스 너무 좋고 탄탄하고 정말 탄탄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정말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합격한 사람보다 탈락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 합격한 사람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어떤 친구는 대한항공 이미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친구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들이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합격의 어떤 영상, 결과물을 보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편하니까. 아, 이 친구는 피부가 희고 여성스럽기 때문에 합격했을 거야. 아, 이 친구는 뭐 토익이 낮지만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합격했을 거야. 아, 이 친구는 이러한 부분을 답변에서 어필했기 때문에 합격했을 거야. 그거 다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가정이고요. 뭐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망상입니다. 저는 정말 객관적으로 어떤 친구들이 합격을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린 결론은 그 문제를 찾으면 찾을수록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지게 되고요. 그 미궁에 빠지게 되면 정말 불안하고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이 막 앞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체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지 뭔가 합격한 사람들을 뒷공문이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합격을 하는 거고요. 태어났을 때 눈, 코, 입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성향, 취향 그 모든 게 다르죠. 이 사람은 열심히 준비 안 했고 나는 열심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뭐 운명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팔자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개인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대단한 부분이 없음에도 계속해서 합격을 거듭하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났음에도 탈락을 거듭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인생의 어떤 이치와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배우라고 해서 다 잘생기고 예쁜 건 아니죠.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매력이 있는 거죠. 아이돌이라고 해서 전부 다 예쁘고 마르고 키 크고 잘생기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언가 스스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혹은 마음이 편하고 싶어서 공통점을 막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공감되고요. 이런 직무에서 막 허우적거리는 그 표류하는 그 느낌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 이성을 차려서 나의 부족한 점을 찾으려고 하고 막 비교해서 이 사람에 비해 부족한 점을 찾기보다는요, 내가 어떤 강점을 만들어야 할까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대한항공 1차 영상평가는 서류 전형의 끝에 불과할 것이라고. 실제 면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답변이 부족해서 이미지가 부족해서 목소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영상을 정말 보지 않았는데 뽑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정말 어떻게 이 친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됨에도 합격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지금 잘하고 정말 스스로 봐도 정말 잘했는데 탈락을 했다라고 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뭐 포기하고 내 스스로의 자질, 잠재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채용될 곳들이 제가 많다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찾아서 개선해 나가고 강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펙을 쌓던가요? 확실한 경력을 만들던가요? 확실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별화된 점을 만드시던가요? 탄탄한 보이스와 어떤 스피치 실력을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한 게 있지만 나는 차별화된 지원자임을, 아니 현장에서 정말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원자임을 증명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면접 준비가 가장 기본입니다. 면접 준비와 마인드 컨트롤, 보이스 트레이닝, 기업 분석, 스터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따뜻한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정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미지가 참 뭐 승무원, 대한항공 승무원 어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게 대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지만 부분입니다. Some part라는 거죠. 대부분, most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합격보단 탈락할 확률이 훨씬 더 크고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단단한 멘탈로요,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 의식을 단단히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단단한 멘탈과 마인드로 단단한 목표 의식을 향해서 끝까지 가기 위해서 부딪혀서 그 목표를 깨서 여러분들 걸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제 유튜브 구독자 배어님들만큼은 끝까지 그 꿈을 위해서 배어 견디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채용 많으니까요, 그 과정에서도 저는 늘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대한항공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곧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들은 하실 수 있는 멋진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여러분들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해외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열심히 한다면요. 이상 배우님들의 멘토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대한항공 서류 합격 이후에 진행된 1차 영상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번 채용 공고를 보시면 1차 면접에 무언가 컴퓨터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일단 대면 면접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난번에 파격적으로 영상으로 대체가 되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지난번 채용을 통해서 아마 많은 시행착오, 경험치를 얻게 되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 표정, 그리고 또 그 이미지에는 그 얼굴과 이런 비율, 이 화면 속의 본인의 모습 이런 게 참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1차 영상 합격자들 중에 키가 작은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키가 작은 분들 중에서 얼굴 비율이 좋은 분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얼굴이 작다 보니까. 그러면 영상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신체 일부분이니까 이렇게 좋은 이미지 합격했는데 실제 2차, 3차 면접에 가보니 키가 생각보다 또 너무 작은 분들의 경우에는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험치를 얻었을 거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근본에는 또 다른 영상평가에서 추가적인 가이던스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수십 번, 수백 번 촬영해서 이제 올린 결과물이다 보니까 외항사처럼 아예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1회 혹은 2회, 3회 안에 그 영상 촬영한 결과물을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식으로 뭐 준비 시간 주고 영상 촬영하고 그게 자동 녹화돼서 시스템 안에 저장되는 그런 프로시저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외항사의 경우에는 싱가포르 항공 하이어 뷰를 쓰는데 이제 상반신 영상 그리고 전신 영상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당 지원자의 이미지를 체킹하거든요. 뭐 그런 방법이 도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영상평가가 싫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론 좋은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여러분들의 입장 말고 이 대한항공 측에서 왜 이런 영상평가를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차 면접은 승무원으로서의 기초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얼굴의 예쁨, 아름다움, 잘생김의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당 지원자 전체 이미지적으로 풍겨지는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물론 이목구비, 외형적인 부분도 있지만 표정, 미소, 목소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영상평가를 보다 보면요. 답변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 내용, 컨텐츠적인 부분보다는 그 어떤 답변이든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전달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뚫고 이해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 측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은 이 영상평가가 굉장히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상 속에서 가장 나다운 혹은 실제 나보다 더 괜찮은 모습 혹은 영상 속에서 나의 모습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일단 영상평가를 참여하는 지원자들의 입장에서 크게 착각하는 두 가지 명제가 자, 면접관들이 내 영상을 끝까지 볼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에서 좀 벗어나 본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른 부분, 이미지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실제 10,000명이 되는 지원자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보는 것 자체가 인력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리더라도 그 사람이 인간미가 느껴지고 괜찮으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틀리지 않고 대본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은 어느 것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뽑는 데 있어 그런 점이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영상을 스킵 하면서 넘기면서 보다 보면 그런 틀린 부분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지 않는 이상. 자,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영상 초반에 10초입니다. 도입부 10초. 일단 이건 개인 본인 확인을 위해서라도 또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바로 그 첫인상, 3초 만에 느껴지는 첫인상이 10초까지 목소리를 더 들었을 때, 표정을 조금 더 끝까지 들었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그 이미지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와 텐션이 이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면접관들이 절대로 스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특정 초반 구간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고요. 그 에너지가 뭐 3분이라는 시간, 뭐 2분이라는 시간 전반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초반에 그 밝음을 중간중간 계속해서 넣어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씩씩한 게 아니라요, 따뜻한데 자신감이 느껴지고 그냥 그 사람 자체에서 밝은 기운 에너지가 영상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호감 가는 그런 밝은 이미지로 3초를 넘어서 정말 10초 이상 여러분들의 영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이후에 뭐 10초든 특정 구간에서 10초, 20초, 30초든 그쪽에서도 호감적인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뽑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영상 합격자들의 실제 직전 영상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미소와 자신감이었습니다. 답변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너무 들리지 않는 거 안 됩니다. 목소리 자신감 있대, 또 표정이 있고요. 밝은 미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근데 그 미소가 내 것이어야 되지, 영상이라서 잘 찍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보여지는 가식적인 느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평소 많이 웃는 사람이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촬영을 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것을 보는 것보다는요, 그냥 전체적인 숲을 봐서 그 시작과 중간점, 끝점, 그리고 중간중간 포인트에서 밝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밝은 이미지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는 자연스럽고 밝은 미소, 자연스럽고 신뢰감 가는 목소리, 깔끔하게 전달되는 첫 문장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명심해 주세요. 그 객실 승무원들 보면요,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밝은 미소와 그런 이미지, 태도, 애티튜드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 거예요. 물론 스케줄이 너무 힘들어서 흑화된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신입 승무원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요, 마인드셋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그대로 외워서 틀리지 않으려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의 표정과 감정, 목소리, 이 마음속에 느껴진 그 에너지를 겉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변에 그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다 합격했을 때 항상 생각했던 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나는 이미 승무원이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생각만 하면서 그 답변을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잘 담아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 구, 절, 문장 하나하나가 이 면접관에게 다 전달되고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꿀팁 하나가 있다면, 입으로만 웃지 마세요. 이것보다는요, 이렇게 눈으로도 같이 웃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만 가만히 있는 것은 웃는 게 아니라 조금 섬뜩하죠. 그래서 표정을 입과 눈, 특히 눈에 많이 담아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꿀팁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영상 촬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나중에 영상 촬영할 때 눈과 입의 어떤 미소의 비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영상 촬영 10번 안에 어차피 끝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대본을 숙지해 둔 상태에서 촬영장에 갑니다. 근데 처음에 뭐 잘 되는 것 같지만 좀 아쉽거든요. 2번, 3번, 4번, 5, 10번, 20번, 30번, 2시간, 3시간, 4시간. 절대 그 영상은 좋은 영상이 될 수 없고요. 가면 갈수록 딱딱하고 지쳐 보이고 텐션은 떨어져 보이게 됩니다. 사전 연습을 미친 사람처럼 해야 돼요. 혼자서, 사람 앞에서, 가족 앞에서, 친구 앞에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공용 공간, 뭐 지하철이나 어떤 공원이나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이 텐션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연습을 거듭한다면 이 영상 속에서는 정말 어떤 나의 완벽한 그런 이미지와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마인드셋은 연습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이 답변 촬영할 때 마음에 어떤 이너피스가 있어야 그 평화로움이 기쁨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더군다나 어피 돈 들고 어디 장소 대관하려면 돈 들고 그런 부분들 아껴야 되잖아요. 최소 시간 비용으로 최대 효율 내려면요, 여러분들의 최대 연습 노력이 필요합니다. 밥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춤추면서, 그리고 뭐 심지어 샤워하고 뭐 외출 준비하면서도 답변이 룰루랄라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소리의 특징이 있다면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아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자체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소리를 명확하고 정확하고 깨끗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는데, 크다 작다라는 비율을 볼 때는 그냥 내 바로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 내 바로 지금 이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크게 말 못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내 가까이 부담스러운 표정, 이 위치에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면 조금 자연스러운 느낌이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발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리가 크다고 발성이 아니라요, 낮은 음 이렇게 가더라도 발성이 되면 정확하게 영상을 넘어서 그 면접관 귀에, 눈에, 가슴에 꽂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답변을 그냥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8764번 땡땡땡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다는요,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8764번 땡땡땡입니다. 저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가서 부드러운 곡선으로 전달성과 명확성만 신경 써주면서 답변을 이어가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땐 훨씬 더 이 신뢰감 가는, 잘 들릴 수밖에 없는 호감 가는 느낌의 이미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발음도 되게 중요한데, 그 발음을 정확하게만 하려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지니까 그래도 이 답변 연습을 많이 해두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 답변을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입을 막 크게 안녕하십니까 하지 않아도 안녕하십니까, 이 대본이 완벽하게 숙지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큰 소리로 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요, 힘을 넣는 것은 쉽고요, 힘을 넣는 것이 잘 되면요, 힘을 빼는 게 쉬워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어깨 털고 힘 빼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뭔가 1차 면접 이 영상이 그냥 갑작스럽게 질문 준비 안 된 게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면접 준비를 좀 미리 어느 정도 직전에 나왔던 기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면접장 말고 그 우리 질문지에 대해서만이라도 영상 평가 리스트 있었잖아요. 그것도 미리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목소리 내게 좋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녹음해주고 받아들여주는 기능도 되게 중요하죠. 기기적인 문제예요. 엄청난 장비 환경을 써라는 건 아니고요, 녹음이 잘 될 수 있는 환경과 기기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적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가지씩인데요, 지원번호 땡땡땡입니다 라는 대본은 정해져 있는데 질문에 답을 할 거잖아요. 저는 신규 서비스 추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문장이 이상한 문장이 나오지 않고 명확하게 저는 이런 서비스를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라는 좀 명확한, 간략한, 심플한 두 가지씩 문장이면 좋겠어요. 물론 답변의 내용이 10점 만점으로 치면 1.2점밖에 안 들어갈 정도로 안 들려요. 하지만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만큼은 충분히 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 가지씩으로 좀 표현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고, 밝은 미소와 목소리, 전달, 그 두 가지까지 다 되었을 때, 나의 정말 즐거운 그 텐션까지 더해서 자신감까지, 밝은 미소, 이런 게 모든 게 전반적으로 영상을 뚫고 나온다면요, 그분 합격합니다. 정말로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부분들, 나에 대한 부분 말고 외적인 부분, 어떤 상황,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촬영하는 공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뒷배경이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지금처럼 너무 뒷배경이 번잡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일단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또 주변이 울리지 않을 만큼 적당한 넓이, 뭐 혹은 방음 시설이 되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소리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이 카메라만을 향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세 번째는 조명이 적절하게 떨어지는 환경이에요. 지금 조명이 굉장히 잘 좀 화사해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칙칙한데, 이 조명이 위에서도 적절하게 떨어지고 내 얼굴을 비춰주는 그 빛이 벽 쪽으로도 적절하게 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화사하게 보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환경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고려하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는 집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집에서는 누군가가 있거나 혹은 조명적인 문제 혹은 배경적인 문제가 조금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비싼 어떤 스튜디오 이런 거 빌릴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또 막 굳이 야외에서 촬영하는 건 좀 무리수예요. 촬영이 잘 안 되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외부 촬영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겠지만요. 어쨌든 랩탑이든 데스크탑이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음이 되는 스터디룸, 방음이 되는 어떤 특정 공간, 방음이 되는 인터뷰룸 이런 것이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멀리서 찍든 뭐 어찌되었던 마이크를 착용하면 사실상 모든 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마이크를 착용하려면요 어디 옷에 끼워야 돼요. 그러면 영상 속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비추천하고요. 지금 저도 마이크 안 쓰고 그냥 아이폰 자체에 녹음을 하는 건데, 여기가 사무실이라서 좀 좁은 편이라 그래도 울림이 좀 덜해요, 다른 강의실보다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음이 전달된다면 사실 대한항공 이제 인사팀 직원분들이 작은 휴대폰 화면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노트북 화면, 큰 TV 화면과 같은 것으로 연결해서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 써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울리는 것은 절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뒷배경 같은 경우에는요, 뭐 너무 시선을 강탈하는 배경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자잘한 스트라이프로 되어 있으면 그 눈이 되게 쨍해서 불편하거든요. 색깔도 너무 막 원색, 쨍한 색깔 속에서 하기보다는요, 베이지, 그레이, 화이트 이런 특정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색깔에서 그 뒷배경으로 삼아서 촬영해주면 좋고요. 이때 적절한 조명까지 은은하게 떨어지면 너무나도 완벽할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뒷배경도 뭐 이런 거 없고 뒤에 저런 것들만 다 치우면 사실 촬영하기에 충분한 장소라고 생각해요, 제 사무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보면 지금 제 눈앞에 어차피 뭐 조명이 보이죠? 그냥 뭐 조명을 쏴도 눈 안에 뭔가 조명 같은 게 보이고요. 휴대폰만 촬영해도 위에 형광등 때문에도 어차피 눈동자에는 조명이 비쳐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약간의 조명을 틀 수 있다면, 근데 그게 나를 쬐는 게 아니라 그 근처, 그 벽 근처, 맞은편 벽을 쬐면요 내가 훨씬 더 화사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작은 인터뷰룸 공간에서 그 조명을 나에게 쬐는 게 아니라 그 벽 쪽으로 쬐거나 혹은 나를 조금 빗나가게 쬐주면요 명암이나 밝음 이 조절이 훨씬 더 잘 돼서 내 얼굴의 윤곽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어플을 쓴 지원자들도 막 합격하고 한 사례가 있어서 막 이걸 다 이 가이던스를 다 지킨 분들이 또 억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 채용에서는 무언가 다른 아이디어 아마 적용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카메라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항상 1080 이제 HD로 촬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프레임 설정을 잘못하면 이제 영상이 끊기고 부드럽지 않게 보이고 또 화면상에 풀 스크린으로 뜨지 않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특정 프로그램을 한다면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화면, 이 카메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가 사실상 또 이 화질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특정 웹캠을 써야 되는 상황도 올 것 같아요. 그건 그때 정확한 가이던스가 나오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쓰는 웹캠이 있긴 한데 그게 비용이 또 비싸고 하니까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이제 인터뷰 박스라는 곳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영상 촬영에는 좀 최적화된 공간이긴 해요. 직전에 이제 저희 학생들은 대부분 거기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제 영상 합격한 친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만약에 이 웹캠을 통해서 이제 노트북이나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 촬영을 해야 된다면 또 그에 대한 어떤 방법들도 고안해서 필요한 분들인 인터뷰 박스, 뭐 서울 쪽인 사실 제가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만 또 실제로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부산 서면점, 이제 부산권, 경남권, 이제 울산, 대구 이런 친구들은
저희 부산 서면점 이용해 주시면 또 제가 직접 또 PD님이 거기 있으니까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지난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도움이 된다면, 굳이 이런 곳에서 촬영할 필요가 없다면 전 추천하지 않을 거고요. 촬영해야 할 이유 혹은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명확하게 솔직하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좀 당부할게요. 구도를 좀 잘 잡아주세요. 앉아서 촬영하더라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피사체 결국 내가 정중앙에 와야 되고 머리 위에 헤드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비율이 좋아 보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가까이 촬영한다든지 너무 뒤에서 촬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 적당한 거리, 그리고 항상 면접관이 바로 앞에 있다 생각하고 발성만 잡아준 채로 좀 전달하는 거, 명확하게 명쾌하게 감정 담아주시고 기계처럼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기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카메라가 면접관이라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미리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이미 스튜디오 테디 학생들 이제 3개월 종강한 친구들인 모의 면접반에서 매일같이 영상 촬영을 시키고 있고, 숙제가 아니라 진짜 매일 제출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해라고 하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어떤 답변 속도를 하고 있는지, 템포 중요하거든요.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소리, 답변, 이미지, 표정 어떤지, 내 구도는 어떤지, 언제 내가 예쁜지, 어디서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 매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게 결국에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니까 어찌되었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지하철 같은 좀 극단적인 곳에서 연습하면 분명히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영상에서 차별점으로 보여질 겁니다. 영상은요, 열심히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티가 명확하게 나거든요. 물론 영상 틀자마자 대한항공이야, 그냥 승무원이야, 괜찮아요. 합격하겠죠. 근데 그분들 어차피 2차, 3차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크니까 여러분들 좀 면접 준비라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번에 인하공업전문대학 출신들이 30-40명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도 안 뽑은 상황에서 인하공업전문대학 출신 분들이 정말 합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외부 일반 뭐 대학교, 타전공, 또 타학과, 타항공과 분들은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를 뽑아야 할 이유를 확실히 좀 영상부터 차근차근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터뷰 박스에 대한 홍보는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여러 지점이 있고, 부산 서면점,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부산 서면점 하나고요. 그곳에서 이제 PD님이 도와줄 거예요. 나중에 가이던스가 아직 나와야 확실히 여러분들이 뭐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들을 많이 어필해 볼 건데, 방음시설, 각 인터뷰룸, 그리고 데스크탑이 있고요, 조명시설이 있고요, 외부에서 또 방해받지 않는 환경들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도움될 것 같으면 추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오랫동안 기다린 채용일 건데요, 중요한 건 올해 한 번 더 채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번에 안 됐다라고 해서 상심하지 마시고요. 되도록 해야죠. 하지만 다음번에라도 꼭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